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 질문을 주셨지요. 세상 살다가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전혀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아무런 뭐 이유도 없이 뭐 트집을 잡거나, 그죠? 아니면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가지고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쁜 사람으로 몰거나, 그죠? 아니면은 이제 시시콜콜 옳다, 그러다 뭐 간섭하는 일도 많고, 뭐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기 질투, 모함 시비, 지적질, 이런 거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래,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이제 흘려온 눈물이 네 바다의 바닷물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왜 흘러온 눈물이 그렇게 많겠어요? 억울하기 때문이죠. 그죠? 내 생각하고는 다른 일을 당해서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뒤통수 맞았다.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 나는 거를 바꾸어 말하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고입니다. 그죠? 그것이 작게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고, 눈물이 날 정도면은 고가 되는 거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가 되면은 진짜 괴로운 거죠. 그죠? 내 생각의 한계를 넘을락 말락하면은 뭐, 극단적인 생각. 생각의 무게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면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나에게 알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죠? 모든 우리 중생들이 움직이는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거울에 세상의 모든 인연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의 인연이 비치지가 않아요. 그죠? 다만 우리 업대로 생각할 뿐이에요. 나의 업대로, 내 업식대로 생각할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가, 가장 집안에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들부터가 생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왜 나답지 않느냐, 이런 일로 우리는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왜 그렇겠어요? 우리들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있는 그대로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업으로 보는데, 업으로 보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봐요. 그 이름을 붙이는 것도 내 멋대로 이름을 붙여서 본다 이거예요. 규정해서 본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있는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의 사연에 내가 이름 붙인 거는 있는 그대로의 0.001%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못 본 것도 천문학적으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누구나 세상에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유명해지기도 힘들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힘들지만은 부정적인 일로 세상에 갑자기 불을 지르거나 수많은 나쁜 짓을 한다. 그죠? 테러를 한다. 이걸로서 유명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깨끗하게 바뀌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내 속에도 그런 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수많은 것들이 숨어 있듯이 상대방 속에도 수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래서 있는 그대로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규정하지만은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아니고 다만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한 측면일 뿐입니다. 그렇다가 보니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둘이 만났는데 또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저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만났는데 엉뚱하게 내한테 엉뚱한 사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바로 뭐 이상한 아주 모략 속에 빠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요즘 말로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연기법으로 말하면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그랬는데 요새 말로 하면은 뭐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물리학에서는 혼동 이론이라 그래요. 카오스 이론이죠. 그죠? 물론 물리학에서는 카오스 이론도 다 계산이 됩니다. 크게 계산이 됩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큰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이론의 가장 출발점이 됐던 게 뭐예요? 나비 효과잖아요. 나비 효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브라질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서는 바로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폭풍을 일으킨다. 이런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 나비 효과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기상학자가 찾아낸 현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면은 기상 예측을 하잖아요. 일기예보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 올 확률이 얼마고, 그리고 지금은 슈퍼컴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국제적으로는 우리 동네에는 몇 시부터 비 올 것 같고, 이걸 다 예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60년대에, 그죠? 미국의 어떤 기상학자가 이제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넣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을 하는데 그때는 뭐 성능도 별로 뭐고 이러니까 연산 속도도 느리고 이러니까 소수점 밑에 한 4자리 이하는 빼고 이 자료를 넣어봤어요. 자료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기상현상을 측정을 했단 말이죠. 결과를. 그렇게 했더니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번에는 소수점 5자리 이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미미한 거죠. 0.001%도 안 되는 그것까지를 자료를 다 넣고 입력값을 딱 추출해 보니까 한쪽은 날씨가 맑았는데 한쪽은 태풍이 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작다. 그죠?
소수점 이하의 한 5자리 이하, 6, 7자리의 작은 한 변화가 기상현상에서는 맑은 날과 흐린 날 정도가 아니고 맑은 날과 태풍이 일어나는 차이의 결과를 만들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적인 비유로서 드러낸 게 어떤 소설에 있는 나비의 날개 한 움직임으로 저쪽에서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나비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맞잖아요. 그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 소수점 이하의 지극히 작은 한 변수,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결과는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춰 가지고 컴퓨터도 최고로 사줬는데 계속 일기예보가 안 맞았는데 요새는 잘 맞잖아요. 그죠? 성능이 좋은 슈퍼컴을 많이 사줘가지고, 그죠? 소수점 단위 10자리 이하까지의 변수를 다 집어넣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해도 안 맞던 일기예보가. 그렇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렇다면은 결과로 드러난 걸로 보면은 한번 드러난 결과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소수점 7자리, 8자리 이하의 작은 변수를 생각의 변수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거와 그런 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작은 거와 작은 거가 상호작용을 하면은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들이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기꾼들이 보통 그런 장난을 잘 치죠. 사기를 칠 때.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고, 거기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 요 조금만 더 보태면 이게 이렇게 돼서 우리는 마침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4단계, 5단계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그냥 요만큼에서 말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떼돈을 번단 말이죠. 그것도 나비 효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서 하나라도 삑살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기꾼으로 돈 다 잃고 참가한 사람은 돈 다 잃고 깜빵 가는 거지요. 네? 그거의 차이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의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서 삑사리가 나면은 바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것은 이럴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다. 그 모든 예측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100% 가운데 99.99%가 맞았는데 0.001%가 틀렸다 이거예요. 0.001%가 2개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비 효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크게 봐가지고 뭐 알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어떤 특정된 약속 집단 속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조직이다, 회사다. 그러면 이제 회사의 문화가 있고, 학교다 그러면 학교의 문화가 있고, 집안이다 그러면 집안의 문화가 있고, 그죠? 이런 약속된 집단 속에서 또 한국이면 한국 문화가 있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게 그게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뭐 거의 표준말을 쓰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어떤 말 한마디를 그 말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말을 전라도에서는 그냥 땡땡이 치자 이런 용어로 썼던 말인데 이게 서울이나 여타 지역에서는 그 용어를 쓰면은 뒤로 어떻게 뭐 사랑의 행위를 나누자
이런 걸로 쓰이는 용어가 있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대학교 때 초창기에 그 지역에서 온 애들이 야 우리 어떻게 하자 했다가 갑자기 변태 취급받고 이상하게 망신당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왜? 약속에서 벗어난 걸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막걸리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나를 이상한 취급을 하는 거야?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모른다, 억울하다, 눈물을 흘리는 일, 이것은 부처님같이 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억울하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난 만큼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거지요. 그죠? 그렇다가 보면은 정말로 카오스 이론대로 갚아주니까 더 큰 걸 갚아주고 저쪽에서는 더 억울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의 매듭이 점점 더 얽혀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다. 부처님과도 같은 여실지견이 안 됐기 때문에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의 틀에 뭔가의 모자란 게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로지 대응을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 원인은 모르지만은, 저 인과관계는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로서 내가 대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원인을 모르고 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매듭짓지 않고 내가 나를 더 괴롭히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한 대응 방법을 찾아내면은 그것이 바로 최선일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살행으로서 살아가는 원칙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바로 그 길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내 일은 남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악화시키면은 그것이 나를 해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규정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나의 대응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라는 주식시장에도 바로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주가를 누가 예측을 합니까? 다만 일어나는 상황에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주식쟁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증권회사 지점장을 한다. 1년에 8%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 그러면 이제 탑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럼 항상 8%만 내겠어요, 그 사람이? 30%도 따고 50%도 따고 또 마이너스로 또 30%도 잃고 50%도 잃고 다만 1년을 가지고 평균 내니까 한 8%는 땄더라. 금리보다는 좀 땄다. 그럼 너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대응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가장 모여 있는 데서도 그 사람들은 8% 안에 들면은 지점장에서 안 쫓겨나고 상장을 받습니다. 제 그 지인 가운데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실적을 안 올리려고 딱 7%에만 맞췄다. 그죠?
그러니까 쫓겨나지도 않고 밑에 직원들 고생도 안 시키고 예? 손해도 안 보게 하면서 그나마 밥 먹고 살 수는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모여 있는 데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구조적으로 우리는 사람 삶에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내가 무엇이다라고 아는 것으로서 뛰어난 알므로서 드러나는 순간에 그것이 영향을 또 미치거든요. 그죠? 물리학에서는 그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내가 관측을 하려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위치를 알려고 하는 작용이 바로 이것의 속도,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에너지를 알려고 하는 순간에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기본 현상은 바로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의 최선의 대응밖에 없어요.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정해져 있다면은 그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연이잖아요. 인연밖에 없습니다. 인연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연기를 다른 교리로 표현한 첫 번째가 재행무상입니다. 일체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죠? 모든 것은 변화 과정 속에서 있을 뿐입니다.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 과정 속의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인정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 변화에 변화로서 대응을 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 걸로 대응을 합니다. 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해진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나 학교나 집안이나 그죠? 항상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어떨까요? 변화하지 않은 질서 속에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질서도 변화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인력학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법칙이라 그러나요? 엔트로피, 무질서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오늘의 상황이 질서라면은 오늘 벌써 새로운 질서로 나가려고 새로운 무질서를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서로가 서로한테 모든 것을 다 준다. 이러면서 이 사랑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붙잡아 둘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나비 효과, 혼동 이론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는 재행무상. 그죠? 또 티끌 속에는 온 시방이 들어있다. 그리고 인드라망의 구슬과도 같이 서로가 서로를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연기법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개념으로 바라보지 마라. 그렇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저 후배나 저 학생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일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하지만은 작은 확률로 다른 모습을 나타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는 지극히 낮은 확률로 부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억울하다고 할 때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다만 있는 인연관계에서 억울하다는 어제까지의 얘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방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대응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원칙은 그런데 원칙은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건데 아니면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건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내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생각, 개념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것이 저것인지, 이것이 이것인지, 일단 거기서 한 템포를 늦추는 거예요. 조건반사적인 대응에서 대응의 시간을 늦추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생각의 각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생각의 각도를 조금 바꾸어서 상대방을 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해서도 내 생각의 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폭을 조금 더 넓혀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면은 순간순간에 조건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더 훌륭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대응이라는 것은 내가 괴롭지 않는 대응이다. 바로 그런 겁니다. 남들의 평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남들의 평판에 의해서 내가 사라진다면은 영원히 중생의 업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로봇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을 항상 깨어가지고 알아차리는 연습, 순간에 떠오르는 판단에 휩쓸려 가지 않는 연습.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파장과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파장이 맞아지면은 중생의 파장보다는 더 울림이 있는 그러한 밑바닥, 생각의 밑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 관세음이 될 수 있는, 그죠? 소리를 보는 그러한 입장에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에 우리가 떠는 순간에, 억울함에 분노하는 순간에 내가 점점 더 한 매듭 더 빠지고 있다. 고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다? 원인은 그 다음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오로지 거기에 집중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상대를 알아차리고 그것보다 더 나를 알아차립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대응 방법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나 자신은 지금 내가 행동하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살면서 바로 만나게 되는 이런 예기치 않은 현상들, 바로 그러한 인과 연의, 업과 업의 수많은 모습을 가진 업과 업의 나비 효과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더 알아차리고, 알아차려서 더 나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응을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